안녕하세요, 빵영입니다. 아, 댓글로 질문을 벌써 4일이나 됐네. 네, 네,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100명이 넘는 SI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가 어떤 점이 다른지 알 수 있을까요? 요 질문 했어요. 참 재밌는 질문이고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100명이 넘고 안 넘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거든요. 아, 100명이 넘게 되면 100명보다 사실 더 많아야 돼. 100명이 넘게 되면 이제 그 회사의 규모가 커지는 거죠. 일단 맨파워가 그만큼 커지는 거고, 물론 100명 다 프로그래머는 아니에요. 음, 아마 한 3, 40명은 프로그래머일 거고, 뭐 일부 또 PM, 영어, 뭐 경영 지원, 뭐 격리 뭐 이런 쪽이고, 또뭐 그러겠죠. 아무튼 영업하고 그런 또 SM 뭐 이런 쪽도 빼고 나면 사실 실제 SI 나가서 하는 개발자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아무튼 100명이 넘고 안 넘고는 일단 첫 번째로 맨파워가 100명이 넘는 것과 안 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일단 맨파워가 짱짱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회사는 개발자들이 많네. 이 회사하고 일하면 좋겠네. 갑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일단 첫 번째 할 수 있죠. 이렇게 가볍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사람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만큼 매월 굴려야 하는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력을 이용을 해서 많은 매출이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매출 규모가 100명인데와 아닌데의 차이가 크겠죠. SI 기준이에요. 어떤 아무리 사람이 작아도 강소기업? 강소기업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네트워크 저기 파주에 있는 저기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직원 이렇게 많지도 않지만 엄청난 매출을 내는 그런 회사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SI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SI. 자, 여기에서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맨파워를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매출 금액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갑사에서 일단 어떠한 프로젝트 건이 나왔어. 이 프로젝트 건을 이제는 제안 요청을 할 겁니다. 뭐 여러 SI 업체에서 제안을 해. 제안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회사의 규모도 있고 회사가 여기 규모에는 뭐 회사가 얼마나 크고 직원이 몇 명이고 뭐 등급별 뭐 이런 것도 있는 물어보는 데도 있고 그리고 매출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걸 물어보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금액도 큰 점수를 얻는데 필요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우리 프로젝트 금액이 막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를 커버할 만큼의 매출 규모가 되냐 이거지. 그래서 100명이 안 되는 작은 회사에서는 컨소시엄이라고 그래가지고 비슷한 여러 회사를 묶어서 가요. 그리고 엄청나게 규모가 큰 프로젝트는 대기업이 수주를 하죠. 대기업. 그래서 대기업이 또 아래 이제 또 작은 SI 기업들을 또 많이 또 해가지고 같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는데, 저거 우리 회사에 저 프로젝트 수행할 수 있어. 그런데 돈이 없네. 그럼 못하는 거예요. 매출 금액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저 정도 규모를 커버를 못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 그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기관 프로젝트를 대기업이 입찰 못하게 막아놨잖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이제 SI 사업을 포기하고 공공기관 SI 사업을 많이 포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규모가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그 어떠한 프로젝트 민간 기업 프로젝트 마찬가지예요. 그 프로젝트를 수주를 할 수 있냐 할 수 없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이런 규모가 작은 데는 그나마 이제 100명 이상 되는 데가 좀 더 크다라고 봤을 때 그 회사가 수주를 하게 되면은 그 100명 안 되는 회사들은 그 회사 밑으로 들어가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로젝트를 누가 주도를 할 수 있느냐 이거를 따질 때 이제 여기서는 지금 100명을 기준으로 얘기를 했지만 100명도 기준이지만 매출 금액도 같이 항상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 프로젝트를 수주를 할 수 있냐 없냐를 따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알러지 비염 때문에
지금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를 골라갈 때 이 규모도 한번 보는 게 좋아요. 물론 큰 데 갈 수 있으면 큰 데 가는 게 좋죠. 근데 큰 데 가려고 하면 그만큼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죠. 어, 사실 작은데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한 분이 계신데 한 5명 정도 되는 작은 회사 가는 거는 뭐 어떠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회사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강소기업이면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솔루션이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돈을 잘 버는 그런 회사가 있지만 그런 데가 아니고서야 사람이 5명이야. 근데 이 회사가 10년 됐어. 10년 동안 했는데 SI를 하는 회사가 10년씩이나 했는데도 아직도 5명이네?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소싱밖에 안 해서 그런 거예요. 회사가 10년 정도 했으면 엄청나게 커져야지. 그만큼 많은 프로젝트 경험도 쌓고 뭐 이러니까 사람도 많이 그만큼 늘어나야 될 테고 점점 더 큰 매출도 늘어났으니까 더 큰 프로젝트도 수주할 수 있으니까 점점 커져야 되겠죠. 근데 오래됐는데도 5명이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정확한 뭐 데이터를 안 줘서 제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회사가 어, 뭐 신생기업이다. 그래서 5명이다. 그러면은 그 회사가 얼마의 자본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뭐 매출이 어느 기간 동안 매출이 나서 그 회사가 안정적인 매출이 나지 않는다면은 이제 월급 주기가 힘들어지겠죠. 그럼 월급이 밀리게 되는 거야. 월급은 한번 밀렸다라는 거는 돈이 없다라는 거거든. 한번 밀렸다라는 거는 계속 밀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밀리지 않게 사장이 그걸 빨리빨리 어디서 막 돈을 꼬든 뭐 하든 집을 팔든 해서 그걸 메꿔놨으면은 직원들은 그걸 모르거든. 월급 잘 들어오고 있네. 우리 회사 아직 뭐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한 번이라도 밀렸다. 일단 돈 없는 거야. 그러면은 다음 달 되면은 다음 달 또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걱정만 하는 거지. 그냥 빨리 다른 회사를 알아보는 게 낫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단 규모가 큰 회사와 작은 회사 이거는 단순 비교를 하게 되면 프로젝트 스케일 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 스케일이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렇다고 작은 회사라고 해서 큰 회사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대신 다른 회사 밑으로 들어간다라는 거 그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를 주도로 운영을 하느냐 아니면은 다른 회사에 꼽사를 껴서 일을 하느냐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고 다른 회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서 꼽사리 끼면서 일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도 하게 되지. 야 너네 나와서 왜 우리 회사에 들어와? 뭐 이런 얘기도 이제는 듣게 되는 거죠. 물론 갈 수는 없어. 뭐 상도덕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 건 사실 쉽지가 않은데 아무튼 처음부터 큰 회사 가고 이러면은 자신이 일할 수 있는 프로젝트 규모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너무 작은 회사는 진짜 돈 되는 회사 일이면 다 해 그냥 이것저것 막 해. 그러면 아무튼 막 가서 막 일을 하는 거야 그냥. 이제 이러면 이제 잡부되는 거지. 예. 근데 그게 꼭 나쁘다 안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렇고 지금 그냥 안 좋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고요. 대기업 위주로 일을 하려고 하면은 회사의 규모도 어느 정도 있어야 그런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좋다라는 거.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이 벌써 4일이나 됐고 2개의 질문을 한 번에 대답을 했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